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AC 몬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 사실 코파 이탈리아 우승과 UCL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라 유벤투스가 그다지 리그에서는 의지가 없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 일단 파올로 몬테로 감독이 경질된 알레그리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탑습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유벤투스의 경기력이 마지막 경기에서도 큰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몬차도 좀처럼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4-2-, 3-1로 전환한 이후로는 공격적인 꾸준함을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 하지만 특유의 단단함이 사라진 것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겠다. 사실 몬차가 중앙에서의 전력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도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체급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다. 올 시즌에도 10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승밖에 챙기지는 못했다. 무승부를 기대해 보고 있다. 두 팀이 모두 리그에서의 목표는 달성한 상황. 리그에서의 동기부여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일단 유벤투스도 알레그리의 전술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몬차의 경우도 단단함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고 유벤투스도 슬슬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이 우려스러운 모습이기는 하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프레드릭스타드 대 트롬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승격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두 명의 공격수들이 이탈했지만 비오를로를 앞선에 빼면서 6골을 넣게 하는 활약으로 이를 커버하는 중. 다만 역습 상황에 강한 팀이라서 오히려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트롬세가 상당히 보수적인 전형과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어 프레데릭스타드도 아주 압도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지난 시즌 3위의 골이 말이 아니다. 여전히 3-5-2로 중앙을 틀어막는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적 시장에서 변동사항이 많아서 아직 조직력이 미처 올라오지는 못한 듯. 그나마 투톱 노르도스와 에를리엔이 모두 폼이 괜찮은 편이라서 득점력까지 아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으로 여길 수 있겠다. 무승부를 기대한다. 프레데릭스타드의 돌풍이 꽤 좋지만 결국 트롬세가 중앙을 굳히는 식으로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약할 수 있다. 점유를 가져가는 지공 상황에 더 경기력이 떨어지는 유형이기 때문. 트롬세가 수비는 몰라도 현재 공격에서는 양 투톱의 힘이 좋다는 점도 참고할 여지는 있을 것. 금일 세 번째 경기 알메리아 대 카디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디스를 상대로는 약한 편. 특히 선수들의 발밑이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전력이라서 카디스의 생각보다 좋은 압박 능력에 고전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 공을 잃어버리면서 공격과 수비가 모두 안 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 전력. 지난 경기에서도 잠그기가 1순위인 마요르카를 상대로 실점 기대 수치를 3.01까지 올라가는 등 수비가 전혀 제 몫을 해주지는 못했다. 생각보다는 강력한 수비와 압박이 좋은 팀. 레알 마드리드를 4-1로 3골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없다. 물론 카디스의 플레이 자체가 상대 박스를 제대로 타격하는 양상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카디스가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공격성을 마지막 라운드에서 숨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디스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겠다. 압박이나 수비 능력이 생각보다는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알메리아의 발밑이 상당히 둔탁하다는 점을 노려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카디스의 경우도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에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메리아를 상대로는 강점을 꽤 보여주는 편이긴 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라요 바에카노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압박으로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다만 경기력 대비 골이 잘 나오지는 않는 유형.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매우 부족한 편이라서 공격수들이 존재감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사실 빌바오가 매우 공격적으로 압박을 전방부터 시행하는 만큼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라요가 자기 진영에서 쉽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경기력에서의 유효함이 남아있다. 공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압박에 들어가 공을 가져오거나 쇼 카운터로 가는 경우가 잦은 유형. 지난 경기 라울 가르시아, 무니아인, 니코 윌리엄스가 고루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공격진의 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라요와의 싸움에서도 전반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잡아가는 경우가 잦았다. 빌바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라요의 득점력과 전개 능력이 문제. 빌바오가 공을 빼앗기면 바로 압박에 들어가서 공을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라요가 상대 박스를 타격하거나 전개하는 것이 장점은 아닌 편. 따라서 라요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내는 것조차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도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카이 저슬라우테른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이 좋다. 실제로 포칼에서 압박 라인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는 쾰른을 상대로도 3-2로 승리를 기록했을 정도. 다만 리그에서도 그렇고 쾰른전에서도 후반에 골을 허용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는 점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올 시즌 후반전에는 경기당 1.29골을 허용 중인데 아무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한번 버텨내는 힘은 모자라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 레버쿠젠이 아탈란타전에서는 실수를 했다. 주전들인 호프만과 흐라데츠키를 제외하고 프림퐁을 공격적으로 쓰는 등 상대를 물러보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래도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주력 선수들로 구성한 엔트리는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상대 전방 압박에 당해서 짧은 패스가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탈란타와 카이 저슬라우테른의 압박 강도를 1대1로 놓기는 어려울 것. 레버쿠젠이 승리를 기록할 듯. 일단 자신들도 전방 압박의 빌드업이 정교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주전들을 제외하고 파격적으로 플레이를 한 안일함이 없다면 레버쿠젠이 카이 저슬라우테른을 압도하는 전력인 것은 사실이다. 카이 저슬라우테른이 전반적으로 버티는 능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 금일 6번째 경기 AC 밀란 대 살레르니타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밀란이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다만 이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문제를 꽤 드러낸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실제로 최근 두 경기에서는 밀란이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최근에는 리그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로테이션의 폭도 어느 정도 높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상대를 찌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화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로마를 상대로도 이 양상에서 칸드레바가 골을 기록하기도 하는 모습. 물론 전반적으로 중앙의 힘이나 점유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는 심한 편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 밀란이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점률을 잘 커버하는 양상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 살레르니타나도 로마 같은 팀을 상대로도 이 양상에서 칸드레바를 통해서 상대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